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총괄 기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에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덕분에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총괄 기능을 맡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5년 만에 되찾고 막강한 부처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잠재 성장률 높이기, 새 정부 최우선 과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20년에는 2%대로 추락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겨울철 채소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설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겨울철 채소를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배추와 무, 대파, 당근 등을 집중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대1입니다. 4인 가구 생계비 월 527만 원.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생계비로 평균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 임금은 300만 원에 불과해 충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네, 우선 한국 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대표적인 싱크탱크죠.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현재 3.5% 수준에서 2020년에는 2%대로 추락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한경연의 제안에 따르면 새 정부가 5년 동안 잠재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린다면 총 32만에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더 늘리지 않아도 연간 9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하고 세계 경제 여건이 소폭 나아지는 올해가 체질 개선의 적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2대1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생계비가 얼마나 들까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생계비로 평균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 현실 임금은요, 300만 원에 불과해서 충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생계비용을 올리는 요인들을 보면요, 식료품비의 증가와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과 같은 조세 공과금의 상승이 주 요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주거, 의료, 교육비의 비중은 전 가구 평균이 25.7%나 되기 때문에 이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족 수에 따른 표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한 189만 원, 2인 가구는 327만 원, 3인 가구는 424만 원 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많은 또 권력을 준 만큼 그만큼 또 경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타결을 하라, 이 얘기겠죠. 이 공약들도 잘 지켜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